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회 재배학에서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재배 기술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종자는 원래 이제 종자편이 따로 나와져 있죠. 종자가 지금까지 10회 동안에 달랑 한 두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종자도 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공부하자 해갖고 제가 교재에다 따로 이렇게 그 편집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자까지 해가지고 금년에 이제 나왔죠. 이렇게 해서 6문제가 출제됐는데 과연 우리가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면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네요. 61번에서 종자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자 같은 뭐 이제 뭐 단명 종자, 장명 종자 그리고 막 굉장히 그리고 또 발아세, 발아현 해갖고 굉장히 그 뭡니까 복잡해요. 사실 이제 종자만 하더라도 종자 기술사까지 있죠. 종자 기능사 시험, 자격증 시험도 따로 있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종자 하나만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공부, 한 문제가 날똥말똥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공부하지는 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제가 그 재배학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럼 과연 이 종자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면 되는가 해갖고 제가 이제 종자 같은 경우는 아마 교재 한 페이지 정도로 제가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하나 요것이 이제 출제가 됐죠. 그죠? 종자가 어떻게 뭡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그 수명이 유지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이 종자를 건조한 물이 습도가 높은 곳에 막 그런 데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축축해지면서 종자가 그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고온에서 놔두면은 빨리 뭐 이렇게 종자가 뭐 발화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죠. 저온에 놔둬야 되고 산소를 억제하는 조건에서 놔둬야 될 거예요. 산소가 있으면 숨을 헐떡헐떡 쉬면 어떻게 되죠? 빨리 그 싹이 터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소도 억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뭡니까 종자에 관련되는 문제는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해 갖고 제가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자고 했는데 여기 보면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저온, 흡습 방지, 종자를 건조, 다 이렇게 해당되는데 산소를 공급한다? 산소를 공급하면 쉽게 뭐죠 발화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산소를 억제해야 된다 하는데 공급한다 했으니까 요게 틀린 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또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네요. 금년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의외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물 호르몬은 뭐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57번에는. 그죠?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능을 조절하고 기근 폐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휴문 유도와 단리를 촉진한다. 요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식물 호르몬 옥신의 기능이 뭐고, 샤토킨의 기능이 뭐고, 에틸렌의 기능이 뭐고 하는 것을 제가 딱 이렇게 형광바탕으로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아우시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아부시산도 있지만 어떤 데는 A, B, E 이걸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꼭 같이 공부하자 해갖고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놨고요. 이것은 아부시산은 뭐냐면 스트레스 받아서 뭡니까 생장을 억제시키는 그런 뭡니까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휴먼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 낙엽을 촉진하고 휴먼 유도하고 탈리를 촉진하며 종자의 발화를 억제 대부분 다 생장을 억제시키는 쪽으로 뭡니까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식물 호르몬 중에서도 아부시산이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래갖고 제가 요 사진도 보면 뭐예요? 낙엽, 단풍나무 낙엽 떨어지니까 요걸 갖고 기억하자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습니다. 요거만 딱 기억하면 아부시산 끝나는 거예요.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휴문조다 탈리 촉진하고 뭐 딱 보니까 아부시산이죠. 그죠? 예,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호르몬도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방법. 이거는 뭐 진짜 공부할 필요도 없는 정도예요. 예, 경화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육묘를 할 때, 우리가 뭐죠? 영안에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오면은, 밖이 환한데도 불구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영안에서 어두컴컴한 데 있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조금 뭐죠? 적응을 했다가 밖으로 나와야 밖에 나와도 눈이 안 부시고 그냥
뭡니까 잘 보이죠 사물이 그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그 육묘를 해갖고 원래 이제 본 땅에다가 이제 그 재배하는 곳에다 심을 심기 전에 그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경화라고 하거든요. 경화. 그죠? 그리고 외화, 요것도 어디 보셨죠? 예, 우리가 시설 재배 쪽에 문제에서 봤잖아요. 외화, 아이고, 외놈, 할 때 뭐죠? 외소하다, 뭐 이래. 아주 조그만한, 그런 것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고. 배토는 이제 그 뭡니까? 토양을,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쌓아주는 거예요. 모아주는 거. 그걸 갖고 배토라고 하는 겁니다. 북죽이라고도 하고, 예, 요것도 배토도 따로 뭡니까 시험이야 보통 한 2년 3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예, 근데 이식이라는 것은 사실 처음 이렇게 용어가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정식 여러분들 정식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그죠? 예, 원래 육무한 것을 다른 곳에 이제 원래 이제 재배하는 곳에서 옮겨 심을 때 그걸 갖고 정식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가 뭐예요? 예, 이동할 때 이자고 이동해서 식지한다.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면 뭐예요? 이식이죠. 그래서 제가 재배 그 뭡니까? 유학 강의에 보면은 한자는 가능한 한 우리말로 풀어버리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정도 우리가 까지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육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요런 육묘를 하겠습니까? 힘들게? 예, 종자를 그냥 뿌려갖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뭡니까 재배하는 게 빠르지 말라고 뭡니까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 뭡니까 재배하는 곳에 따로 옮겨 왜 심겠어요? 그렇죠. 좋으니까 작물 재배 좋으니까 조기 수확 증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병충해도 뭡니까 덜 발생되고 이러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마인드까지만 우리가 딱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그 문제 나온 걸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63번 문제는 음경으로 번식하는 작물을 모두고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 강의를나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껌딱지처럼 풀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너무너무 이것도 이제 강의 안에도 이렇게 오래 붙였지만은 제가 제 교재 에서 또도 요것을 포함시켰어요. 워낙에 금년에는 이 분명히 백합과가 한번 나올 것 같아. 예, 원래 이제 백합이 뭐냐면 여기 지금 좀 글자가 작아서 오래 붙이게 한 면에 넣다 보니까 제가 좀 작은데 백합이 보면 이제 그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우리가 재배 환경지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는 그 뭐 특징이 아닌 거 돼갖고 문제 한번 나온 거 기억나시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는 또 작물이 있을까 합니까? 원래는 빛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잘 자라는데 그래서 호광성 작물이라고 아마 그 기출 문제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그 백합 같은 경우는 호광성이 아니라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늘진 곳에서도. 근데 이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우리 그 농작물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토란이라든지 부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백합과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중 뭡니까 그 장미과에 속한 연결이 틀린 거 돼갖고 장미과 뭐 이렇게 나오고 뭡니까 진달래과 뭐 어떻게 나오고 백합과 어떻게 나오고 배추과 어떻게 나오고 이런 문제도 지금 최근에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합과가 안 나왔어. 근데 백합과가 농작물과 많이 관련된 게 많으니까 이거만큼 꼭 기억하자라고 제가 또 한 번 설명을 드렸죠. 그 줄기채소니까 줄기채소 여기 지금 글자 좀 조그맣지만은 마늘, 양파, 부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백합과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백합과는 마늘, 양파 이거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셔도 풀어도 되겠습니다. 같은 과니까 마늘이 백합과예요. 백합과 이거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작물명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줄기채소 이렇게 기억하면 마늘이 결국은 뭐죠? 인경이잖아요. 인경 줄기잖아요. 비늘줄기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양파, 마늘, 비늘줄기, 인경 좀 들어보셨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 양파, 마늘하고요. 백합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교재도 이렇게 빨갛게 돼 있고 요 녹색이 기출 문제 주로 많이 출제되는
작물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에 강의에서도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보면 칸나는 뭐예요? 칸나 여기 딱 있죠? 예, 긍경 뿌리줄기라고 하는 거고, 감자는 뭐죠? 예, 덩이줄기, 괴경, 예, 요걸 갖고 영양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좀 요런 것이 좀 이렇게 어렵지만은 제가 이것도 따로 이렇게 뭡니까? 실력 따지기 본 강의에서는 이거 어떻게 기억했죠? 독한 년 해갖고 독한 년. 왜 독한 년? 뿌리줄기. 예, 이거 연꽃 같은 게 어때요? 그 연못 속에 그 물이 꽉 잠겨 있는데 거기서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하냐 이거지. 예, 그래갖고 뿌리줄기, 긍격. 예,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막 이렇게 강의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난이도는 최상위 난이도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제 교재하고 강의만 잘 이렇게 여러분께서 청강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것까지만 여러분께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4번 문제는 무균 상태에서 인공배제에 배양하여 다량의 식물을 생산한 번식 방법이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조직 배양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사진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뭐 유리병 속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 아시죠? 예, 무균상. 왜 이렇게 키우냐? 균이 없는 상태에서 키워야 이게 병충해 입을 피해가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배양시키는 걸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조직 배양은 보통 한 3, 4년에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금년에 나온 거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취목, 삽목 뭐 이런 것들, 접목 이런 것들이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게 취목 뭐 숙지사 요게 이제 삽목이죠? 예. 숙지, 지 가지를 숙성된 거, 오래된 가지를 삽목한다, 꽂는다, 꽂는다, 그걸 갖고 숙지삽이라고 하는 거고, 이 엽병삽은 또 제가 이것도 엽병이니까 엽은 뭐 이파리겠죠, 그죠? 이파리 뭐 이런 것을 잎을 이렇게 삽목하는 걸 엽병삽이라고 하나 봐요, 그죠? 엽삽이라고 제가 제 교재에는 되어 있습니다. 엽병삽 또 처음 들어보지만은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조직 배양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이제 뭡니까? 영양번식, 분주라든지 삽목, 취목, 접목, 거기서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하고 딱 공부를 하시면 쉽게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이 설명하는 과수의 가지 관리 방법. 참 진짜 공부할 게 많아요. 그죠? 예, 이제 그 재배 기술, 재배 관리 쪽에서 6문제, 통상 6문제가 나오는데 요렇게 이제 금년도에는 6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것도 뭐냐면 요게 예전에도 이렇게 뭡니까? 요것이 지문에는 나왔지만 문제로 하된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예. 환상박피, 가지유인, 가지비틀기 있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지유인하는 거, 가지를 유인한다는 얘기죠. 예, 가지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유인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 가지 비틀기, 가지를 비틀어 갖고 뭐 하겠습니까? 예, 가지가 너무 막 번성하게 자라고 있으면 햇빛이 차단되니까 그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가지를 좀 뭐 비틀어 가지고 빛도 잘 들어오게 하고 아마 그러려고 가지기 비틀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죠? 그 환상박피라는 건 뭐냐면 뭡니까? 박피. 피복할 때 그 피자를 꺼고 박을 이렇게 긁어내다 막 이런 걸 껍데기를 긁어내는 거예요. 그걸 갖고 환상박피라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다 어떤 의미로 왜 하겠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재배 기술, 재배 관리 쪽에 가서는 무조건 놓고 그것이 다 뭐죠? 작물 재배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왜 하냐? 예, 그 작물 가지를 쳐줌으로 인해서 작물 재배 좋으니까, 잘 자라니까,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전쟁을 왜 하냐? 그 작물 재배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순지리기 제가 이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순지리기 이게 이제 답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식물이 나무의 줄기나 끝이나 세수를 잘라 생장의 결실을 조절하는 것으로 주로 생식생장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거나 우짜 여기도 또 나오죠. 예, 우짜람을 방지하고 우짜람은 무조건 나쁜 거잖아요. 예, 물이 많이 공급되거나 아니면 빛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우짜람 현상이 나온다고 제가 우리 기출문제에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자라면 나쁜 거니까 예, 이런 것을 방지하고 수용의 조절을 위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웃자람을 방지하기 실시하고 세업 분쟁이 원가 이런 거니까 순지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제 이 교재 바로 밑에 요 그대로 오래 붙였었어요. 예상 문제를 제가 어떻게 냈었냐면 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해갖고 과수에서 꽂는 분화나 과실 발육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됐어요. 전정을 하는데 하기 여름에 이제 전정 가지치기 해주는 거 있죠. 이 가지치기를 왜 주겠어요? 힘들게. 집에서 뭡니까? 여름에 시원한 데서 쉬고 있지 말라고 그 땡볕에 나와서 그 가지치기를 하겠어요? 예, 이 과실 발육을 촉진시키거나 꽂는 분할을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그 전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박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순지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게 뭡니까? 작물 재배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닌 것은 강전정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강전정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도 돼. 강전정이란 뭐냐면 가지치기를 좀 많이 쳐주는 거, 가지를 많이 쳐주는 거를 강하게 쳐준다 해갖고 강전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강전정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빛도 적절해야 되고 온도도 적절해야 되고 수분도 적절해야 되는 거지. 너무 많거나 너무 부족하면 무조건 놓고 작물 재배는 나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아이고 강하게 전정했어? 이건 무조건 나쁜 거야. 예, 이건 다 좋은 건데 이건 과실을 촉진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전정은 뭡니까? 가지를 너무 많이 쳐버리지면은 그건 뭡니까? 거기서 그 세 가지가 또 너무 많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꽂는 분화나 과실 발육이 도리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이렇게 뭡니까 재배학의 큰 흐름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그 문제가 나올 때 문제를 통해서 읽어보고 답을 찾는 연습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제가 이렇게 맞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제 그 재배 기술, 재배 관리 쪽에 문제 6문제 풀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배학의 큰 흐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서 딱 정확하게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시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원예 작물의 분류하고 이제 추나 처리, 일장 이런 쪽에서 통상 한 서너 문제가 출제돼요. 그런 서너 문제가 출제되는데 금년은 이제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요? 작물의 생육 거기서 느닷없이 세 문제나 출제된 거예요. 그거 진짜 어려운 문제. 진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먼저 제가 풀어드렸죠. 그렇죠? 그런 게 세 문제나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그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일장, 일장 효과, 단일 식물이 뭐냐, 중성 식물이 뭐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원예 작물 분류도 통상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됐는데 금년에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과연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